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4화 나이를 먹는 것이 서글퍼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단풍놀이 다니고 뭐 이러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이 이제 한 해가 또 얼마 안 남으면 또 올해 바뀌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예. 또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그 느낌이나 반응이 다르실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나이 먹는 것이 서글퍼질 때. 두 분도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떠세요? 스스로 나이가 좀 많다, 나 나이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그럴 때도 있고요. 예. 뭐 전혀 아닌 척 한들 할 때도 있고 뭐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죠. 근데 물리적으로 뭐 어찌 됐든 뭐 숫자는 적은 건 아니고 몸도 서서히 노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예. 자유님은 어때요? 아직 사자잖아. 네. 저야 뭐 서글퍼질 나이는 아니니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관전을 좀 하려고요. 오케이. 뭐 별로 서글프지도 않고. 그렇죠. 뭐. 근데 그 작두님은 내가 나이를 좀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그 상황이나 이런 때가 있습니까? 오늘 얘기의 방향은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서글플 때는 제일 큰 건 그거예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나이가 꽤 좀 이제 먹었는데 그 나이답게 내가 살아왔고 또는 준비해왔고 갖췄느냐라고 하는 거에 되돌아보면 아주 슬플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정도까지 왔으면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막 도와줄 수도 있고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정신적인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만큼의 완숙과 또는 갖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허겁지겁 살아왔구나. 그렇죠. 이럴 때 되게 서글픕니다. 그렇죠. 아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들이 상당수가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죠? 저는 이제 어떨 때 나이가 내가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TV 같은 데를 딱 보면 좀 유명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면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나이 얘기를 딱 하잖아. 그럼 나보다 어려.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진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그러고는 이제 사회에 이렇게 한참 주력으로 활동하는 그 시기를 좀 넘어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다못해 지금 이제 주요 재벌들의 오너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되게 많거든. 빨리 물려주셔야죠 이제. 물려줄 게 있어요. 물려주지. 어쨌든 그죠. 사람은 나이를 먹는 건 뭐 필연이고, 이제 나이를 먹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들수록 좀 서글프다, 뭐 꼭 그 감정이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나이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왜 대부분 떡국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떡국이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하면 떡국이 각종 성인병은 물론이고 암이나 치매, 노인병을 유발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진짜예요? 네. 이게 고탄수화물 음식이라서 콜레스테롤과 고지혈,
고혈압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새해 말고도 가끔 떡국 먹는데. 그렇죠. 그죠. 근데 어쨌든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사람 주장에 따르면 그 이유가 뭐냐 이러면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떡국 먹으면 나이 1살 더 먹으니까 각종 성인병과 질병이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조크였군요. 예, 그죠. 웃자고 한 말이니까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새해 떡국을 먹는다는 건 나이를 1살 더 먹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나이를 1살 더 먹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르신들은 뭐 싫어하시죠. 그죠? 애들은 또 빨리 먹고 싶어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굉장히 무감각한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새해 돼서 뭐 떡국 먹는다고 아니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뭔 차이가 있어. 그죠?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장모님 생신이어가지고 이제 모였어. 왜 케이크에 촛불을 켜잖아. 어마어마하게 몇 개 올렸을까요? 1개 꽂았어? 1개. 다 꽂으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개 꽂고 한 거죠. 그만큼 나이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그 아이들은 나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좀 빨리 나이를 먹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죠. 빨리 어른이 되어야 지긋지긋한 공부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대체로 나이 드는 걸 싫어하죠. 특히 그 나이 중에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는 아,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게 됩니다. 저도 제 나이 앞자리 숫자가 4에서 5로 바뀌는 해는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죠? 작두님도 그런 경험 저는 좀 무감각했어요? 무감각하게 그냥 지내온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렇군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자유님은 3에서 4로 바뀔 때 괜찮았나? 저는 일단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아픈 것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노안 오고. 그렇죠.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아, 저는 아내 갱년기 때문에 제일 크게 느꼈지. 이게 숫자 4, 5, 뭐 5, 6 요거에 대해서는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오케이. 그게 더 컸어요. 그러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건 반드시 나쁜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는 그냥 드는 건데 저는 약간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책임감이나 그런 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나이 이런 건데. 몇 살쯤? 한 50대 초반. 네. 책임감 해방 되든가요? 안 돼서 서글프다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50대 초반대도 해방이 안 돼. 제가 애들을 계속 세뇌고 이거 시키고 있어요. 우리 딸은 이제 한 20살 되려면 이제 한 5년 좀 남은 것 같은데 걔는 딱 20살 되자마자 집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뭐 그럼 지는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교육을 잘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 한번 볼게요. 그 50대 초반이 되면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두 사람은 아니야. 이미 말하지만 다들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서글퍼집니다. 신체나 외모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고 또 남아있는 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나이에 해당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에 해당된 불행을 맛보게 된다. 여기서 잠깐 볼테르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4년 파리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프랑수와 마리 아루에입니다. 볼테르는 필명인데 문학사가 랑송은 유명한 저서 프랑스 문학사에서 볼테르는 18세기를 지배했다고 단언할 정도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사상가입니다. 반봉건적 풍자의 글을 써서 당시 정부에 의해 2차례 체포되었던 그는 그 후 대부분 외국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런던 체제 중에는 로크의 철학과 뉴턴의 물리학에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철학적으로는 경험론, 종교적으로는 이신론자였습니다.
사회적 입장으로는 반봉건제를 원칙으로 했고 빈부의 격차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입헌군주제가 이치에 맞는 국가 형태라고 생각했으나 만년에는 공화제를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에 체류하는 동안 볼테르는 디드로 등과 함께 백과전서의 편찬에 참여하여 여러 항목을 집필했으며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볼테르는 말년에 들어서도 프랑스 정부와 마찰을 빚고 스위스에 계속 머무르다가 루이 15세가 사망한 이듬해인 1778년 초에 파리로 돌아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그해 5월 30일에 84세로 다사다난했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끝. 야, 이건 해석 안 들어도 알겠네. 그렇죠. 예. 내가 서글픈 게 이거라니까. 볼테르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이에 맞는 재능이나 지혜를 갖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그죠? 우리 그 작두님 얘기처럼 내 나이 되면 이 정도 좀 재력이나 뭐 그죠? 이런 걸 좀 갖춰 놓고 있으면 타인을 좀 베풀어 줄 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걸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대체로 그 이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체력이나 외모가 젊을 때만 못해지죠. 작두님은 예외인 것 같아. 훨씬 멋있어지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변화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럼에도 나이가 들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신체 능력이 예전만 못해지면 아 이제 내 인생도 좋은 시절은 끝났구나 하면서 소위 인생 무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나이가 들어서 신체 능력이나 의욕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느끼는 건 올바른 태도일까?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 아닌가요? 인생 무상, 그죠? 근데 뭐 이건 약간 허무주의 같은 느낌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나이에 맞는 불행이 있는 것처럼 그 나이에 맞는 행복도 있지 않겠어요? 전 이 사람마다 차이 있을 텐데 신체 능력이나 노화가 와서 얼굴에 몸매에 이런 거에 뭔가의 변화가 오는 거 이건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근데 뭐 이걸 인위적으로 막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 저는 뭐 썩 안 좋아해요. 그걸. 저도 별로예요. 네, 대신 그만큼의 여기가 노화가 될 정도까지의 뭔가의 노력과 삶을 살았으면 그 이면은 괜찮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정신에 대한 성숙도나 아니면 마음의 수양이나 뭐 기타 등등이 뒷받침 안 되는 게 슬픈 거야. 그러니까 두 분은 외모나 신체의 노화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죠? 나머지가 채워지지 않은 게 더 큰 불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 로마 시대 철학자 중에 키케로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노년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늙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비참해지거나 황량해지는 건 아니니까 나이 드는 걸 서글퍼하지 말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노년이 되어서 체력과 의욕이 저하되는 일은 오히려 축복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보다 체력이나 의욕이 떨어지는 게 축복이다라고 주장하는 키케로의 말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 의도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쓸데없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허송세월하는 그거에서 벗어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 나온 얘기가 팍팍 가슴에 다 꽂히네. 그렇죠. 해석을 길게 안 해도 팍팍 꽂히네. 이게. 아니 근데 자유인님은 그 노년의 대화를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정확히 찝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그리스 비극시인 소포크레스도 그 노년의 성욕을 느끼지 못해서 아쉽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끔찍한 말을 잔인하고 사나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것처럼 나는 이제 막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왔는데 무엇이 아쉽단 말인가. 그러니까 소포크레스도 젊어서 여러 정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불행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욕망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욕망 하나를 제거하거나 약화시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그렇죠? 혜택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불필요한 욕망에 무심해지기 때문에 그게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인생을 옷감에 비유하면서 노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란 술을 놓은 옷감에 비유할 수 있다. 생애의 전반기에는 누구나 그 표면을 보고 후반기에는 그 이면을 보게 마련이다. 이면은 표면보다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배우는 바가 상당히 많다. 이면을 봄으로써 바느질 자국과 꿰맨 흔적 같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위안도 되고 예. 빨리 더 나이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그렇죠? 드네요. 예.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 그 자체는 별로 아름답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옷감의 뒷면을 보듯이 인생의 이면에 숨겨진 희노애락까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듦에 대해서 불행하게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들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듦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기 나이에 맞는 재능이나 지혜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가 든 사람이 갖추어야 될 재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머니 해도 머니. 네. 그다음에 포용력? 포용력. 돈이 많으면 포용력이 좀 생기지. 그래, 뭐 그럴 수도 그죠?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고집 막 내세우고 이런 거를 제일 오케이.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꼰대가 안 됐으면 그죠? 좋겠다. 경제력과 포용력. 작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가 많이 돼요. 예. 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그죠? 그죠? 이런 말도 있듯이 경제력 중요하죠. 그죠? 근데 사실 노년이 되면서 갖춰야 할 재능에는 경제력 말고도 많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재능 중에 저는 공부하는 능력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흔히 공부는 젊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나이가 들었어도 해야 됩니다. 아니,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고독이에요. 세상과 단절되는 거죠. 요즘 노인분들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과 소통이 줄어들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나이가 들면 왜 고독해지는지 아십니까? 삶을 잘못 살아서 그렇죠. 뭐. 친구도 있고 형세 잘해줬으면 될 텐데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된 연유가 됐든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정확히는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학적 불고, 배우면 완고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뒤집어 얘기하면 배우지 않으면 완고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경험한 세계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세계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되죠. 또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과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세상이 별로 바뀌지 않던 시절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젊은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절에는 어른들의 경험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어른이 살았던 세계와 젊은 세대가 살았던 세계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과거 자기가 경험한 걸 바뀐 세상에서도 강요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잘 수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른들도 배움을 계속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만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경륜에 덧붙여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를 가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요새 이제 막 한자 공부도 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전과 다르게 되게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한편 또 이렇게 한탄도 하는 거예요.
야 해도 안 늘어 짜증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즐거운 활동이긴 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제가 나이 드신 분한테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 다 동의하세요. 근데 꼭 자주 하는 변명이 뭐냐면 야 눈이 침침해져서 책 보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근데 눈이 침침해진다는 건 공부를 하는데 불편한 요소일 뿐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그곳에 가보면 공부하는 어르신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젊은 사람과의 소통에도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지 않죠. 또 젊은이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덕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덕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해서 덕을 갖춘 어르신들한테는 이른바 세대 차이라는 걸 덜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은 젊은이들의 세계도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공부를 해서 덕을 갖춘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 결과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외롭게 되지 않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공부가 반드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공부죠. 그래야만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고독이나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나이 든다고 좀 한탄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공부나 배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참 쏙쏙 와닿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나이가 들었는데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슬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나이 먹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죠. 또 그거를 아쉬워할 이유도 없고 그러네. 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먹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뭔가 이렇게 화려했던 나의 시절이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 화려한 날은 가고. 근데 어쨌든 뭐 화려했던 시절을 보내고 좀 이렇게 지혜와 덕을 쌓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끊임없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계속 나이 먹으면서도 공부하라는 이유는 제일 크게 와닿는 건 자기만의 세계에 gat혀서 소통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제일 많이 저한테는 와닿는 듯해요. 저 산골짜기에 쫄쫄쫄쫄쫄쫄 흘렀던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거를 나이 먹음처럼 그것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넓어져라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유님. 나이를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길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노인은 멋있습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는 것이 서글퍼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를 먹는 걸 서글퍼합니다. 하지만 볼테르의 주장처럼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이에 맞는 재능이나 지혜를 갖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키케로나 쇼펜하우어는 나이를 먹어 노년이 된다는 건 오히려 축복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이런저런 정욕에 끌려다니는 일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의 이면에 숨겨진 희노애락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나이가 얼마인가 보다는 나이에 걸맞는 지혜나 덕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겠죠.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공부와 배움을 통해서 지혜를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적 불고라는 말처럼 공부를 하면 완고해지지도 않고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처럼
덕을 갖추면 반드시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하면 서글퍼지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좀 잊지 말았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8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